법정 스님이 사랑한 책들을 소개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요, 꾸빼 씨의 행복 여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꾸빼 씨의 행복 여행은 소설이고요. 이야기가 있기 쭉 이어지는 책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스포일러가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이야기를 쭉 얘기하면서 그 안에 몇 가지 내용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고요. 이제 흑인이 사는 아마 아프리카 쪽인 것 같아요. 그 정치가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그 아픈 사람도 많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가서 이제 그 친구, 장 마셸을 따라서 이제 의사로 있는 친구를 따라서 그 밖을 나가 보게 됩니다. 차를 타고 나가는 길에 도심 아이들을 쳐다보죠. 이제 국어를 한 아이들. 아이들은 방긋방긋 웃고 있어요. 어른들은 전부 다 이제 죽상인 반면에, 왜 아이들은 이렇게 해맑을까라는 이제 인상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운전 그 경호원과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얻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 나라는 나무들이 별로 없다라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무가 별로 없지? 라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나라는 이제 독재자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독재자가 이 독재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협의했죠. 무역을 무역 금지 조치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무역 금지 조치가 되다 보니 무역 금지 조치를 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불만이 생긴 국민들이 이 독재 정권을 바꿀 것이다 생각하고 이제 무역 금지 조치를 내려버렸어요. 뭐 석유도 없고 석탄도 없고 이렇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나무를 떼다가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나무가 없어진 거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쉽지는 않았지만 독재자는 물러났다고 하고, 하지만 독재자가 물러나고, 독재를 반대를 했던 그 양심 있어 보이는 남자가 다시 대통령이 됐지만, 결과 그 역시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말아서, 지금도 이 사람들은 힘들게 살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도심을 좀 벗어나서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친구가 그 방문할 곳이 무료 진료소였습니다. 친구는 의사니까요. 그 무료 진료소를 가는 길에 외곽을 가다 보니까 도심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우울해 보이거나 힘들어 보이지 않고 행복해 보이는 웃음도 보이고 이런 구걸하는 아이도 없고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 도시와 이 외곽 지역이 이렇게 다른가?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친구가 이제 그 진료를 보는 동안에 같이 갔던 그 경호원 마르셀에게 묻습니다. 왜 이곳 사람들이 도시 사람보다 더 행복해 보일까요? 그 마르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골에선 채소밭과 닭 몇 마리만 갖고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살면서 서로를 지탱해 주거든요. 하지만 도시 사람은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족들도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술과 마약을 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그런 걸 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여긴 그런 유혹들이 별로 없어요. 이 마르셀의 이야기를 듣고 꾸빼 씨는 자기 수첩을 또 꺼내서 배움을 적습니다. 배움 11. 행복은 집과 채소밭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적습니다. 배움 12. 좋지 않은 사람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에서는 행복한 삶을 살기가 더욱 어렵다. 라고 말합니다. 친구와 이제 그 무료 진료소를 갔다 와서 다시 호텔로 돌아와서 친구하고 맥주를 한잔 나눕니다. 이제 꾸빼 씨는 친구에게도 물어보죠. 장미셸에게 너는 행복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난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다가 그 일을 잘하고 있고
또 여기서는 내 자신이 정말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아. 여기에서의 내 모든 나날들은 의미가 있어. 내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랑받는다고 느껴. 라고 말합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질문했던 친구나 이 사람들 중에 자기가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문득, 이렇게 꾸빼 씨는, 이 행복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깜짝 놀라죠. 정말? 난 네가 그렇게 행복해 하는지 몰랐어. 그러고는 이제 다시 호텔에 들어가서 자기가 있던 나라 클라라와 전화 통화를 합니다. 클라라는 여자친구잖아요. 여자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뭐 의미 있는 얘기는 없고 형식적인 얘기만 합니다. 뭐 잘 있었어, 뭐 어땠어, 회의 결과는 어땠어, 뭐 이렇게 그런 중요한 이야기도 없었고 감동적 이야기도 없었고 그냥 의무방어전 같은 뭐 그렇게 전화를 마치고 침대에 탁 몸을 던졌는데 문득 또 잉리 생각이 나는 거죠. 잉리에 대해서 이제 이쁘기만 해서 그녀가 이뻤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뭔가가 그녀한테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현재 여자친구 클라라도 잉리만큼 이뻤기 때문에, 그리고 꾸빼는 사실 그동안 예쁜 여자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이쁜 것 때문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꾸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꾸빼는 잉리와 이틀 밤을 함께 보내긴 했지만 그것이 사랑에 빠지는데 충분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잉리와 진실로 사랑에 빠진 순간들을 기억했다. 잉리가 욕실에서 나오며 행복해하던 웃던 모습, 그리고 꾸빼가 상황을 알아차렸다는 것을 알고는 갑자기 슬퍼했던 그녀. 그들이 함께 저녁을 먹을 때 꾸빼는 잉리가 무척 수줍어한다고 생각했다. 그것 역시 그가 사랑에 빠진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팔에 안겨 울고 있을 때 그는 그녀와 함께 있으면서 매번 감동했었다. 그는 그녀와 사랑에 빠졌고 그것은 아주 깊은 것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그 비행기에서 만났던 같은 정신과 의사, 흑인 정신과 의사, 초대를 받았었죠. 주소를 받았고요. 그 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게 됩니다. 많은 가족들, 친족들, 그리고 뭐 누군지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맛있게 밥을 먹죠. 그리고 그 집, 이제 사정을 듣게 됩니다. 그 나라의 문화, 정치적인 문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이제 식사 자리에서 꾸빼 씨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 도시 아이들은 그렇게 항상 웃고 있는 걸까? 어른들은 아닌데 말이죠.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몇 가지 대답을 하는데요. 아마 아이들이 비교를 할 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현실을 잘 모르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웃어야 더 다정하게 대해줄 거니까. 잘 웃어야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웃어야 더 다정하게 대해준다라는데 그 이유가 가장 클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문득 여기에서 또 자기가 아는 꾸빼 씨가 아는 정신과 의사 친구 중에 죽음의 수용소로부터 돌아온 그 친구가 떠오릅니다. 그냥 어떤 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이들까지도 어느 멀리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이제 수용소로 데려가서 죽이게 되죠. 아마 유태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아이가 너무 잘 웃던 아이라서 결국은 다 이렇게 가스실로 들어가는데도 이 아이들은 간수들이 빼돌려 줬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고 밥을 맛있게 먹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여기 치안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식사를 초대했던 그 흑인 정신과 의사가 이 자기의 차와 경호원을 내어줍니다. 꾸페 씨는 이제 술도 많이 마시고 그래서 뒷좌석에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을 잃게 이제 잠을 자고 있었죠. 잉리 꿈을 꾸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뭐 갑자기 잠결에 들으니까 뭐 시끄러운 소리도 났었는데 신경 쓰지 않고 잠을 잤던 거죠. 깨어나 보니까 분명히 똑같은 흑인 사람 경호원과 운전수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일이지? 아무래도 바뀐 것 같은데? 그리고 호텔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인데 깜깜한 곳을 막 달리고 있어요, 차가. 그래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이제 묻습니다. 지금 여기 어디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묻습니다. 앞에 두 사람이 깜짝 놀라죠. 사실 알고 보니까 이 굿베 씨가 취해 있는 동안에 이 차가 강도들한테 탈취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던 운전하던 사람들은 처음에 있던 운전수와 경호원이 아니라 강도들인 거죠. 뒤에 백인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이제 곤란하게 된 거죠. 한 사람은 총을 겨누고 한 사람은 자기 두목과 전화를 겁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됐다. 곤란하죠. 차만 뺐을 생각이었는데 이 사람이 낀 거죠. 그리고 얼굴을 봤다 이거죠. 두목은 아마 전화상으로 데려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꾸페 씨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는 이제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람과 그 친구로 보이는 두 명이 같이 식사 중이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의견이 분분한 거죠. 얘를 죽여야 된다. 얼굴을 봤으니까. 아니다. 백인이니까 충분히 돈을 뜯어낼 가치가 있다. 이런 막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꾸페 씨는 그 벽장 속에 갇히게 됩니다. 갇히면서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이, 공포가 막 밀려 들어오는 거죠. 꾸페 씨는 그 벽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합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것도 많이 접했고 많이 봐왔지만 꾸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은 다르다. 지금은 자기에게 닥친 일이잖아요. 역시 그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은 다르다. 꾸페 씨가 본 사람들의 죽음 중에 만족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경우가 병에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나는 참 그만 이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사람은 만족한 상태에서 죽음을 편안하게 맞는다고 해요. 두 번째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매우 강한 사람. 죽음을 하나로 통로로 여기고 죽는 것이 전혀 슬프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 좋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분명한 건 나이가 많을수록 죽음에 대해서 더 했던 것 같다라고 말하거든요. 꾸페는 사실 이 죽음 의과대 다닐 때부터 죽음을 쳐다보는 게 조금 두려워서 그래서 사실은 정신과 의사를 선택한 것도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죽음을 직접 경험할 일은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자기에게 상황이 닥쳤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지금 죽는다고 해도 이미 좋은 삶을 살아왔던 것 같고, 따뜻한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었고, 좋은 친구들이 있었고, 또 몇 번은 진정한 사랑도 했었고, 자기가 열정을 가진 일도 있고, 아름다운 여행도 했고, 그리고 세상에 쓸모 있는 존재라는 느낌도 자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크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었는데 자기를 이제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남아있을 사람들. 내가 이제 죽고 나면
내 부모는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리고 내 여자친구 클라라는 또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의사 친구 장미셸은 또 자기 때문이라고 탓하지 않을까? 등등등 남아있는 사람들 생각이 더 많이 납니다. 그게 이제 미치도록 힘든 거죠. 꾸페 씨는 그들 모두에게 남길 말을 벽장에 갇혔지만 수첩을 꺼내서 적습니다. 클라라에게, 여자친구에게 적고 부모님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러고는 그걸 이제 자기 소매자락 안에 숨기죠. 나중에 시체로 발견되더라도 사람들이 읽어볼 수 있게. 그러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을 조금 다듬었죠. 꾸페 씨는 시체 해부 장면을 여러 번 봤는데 그 시체 해부하던 거를 사색하게 됩니다. 인간의 내부는 단지 물렁물렁하고 부서지기 쉬운 기관들 덩어리에 불과했다.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 그 덩어리들은 한순간에 생명력을 잃고 부패하기 시작한다. 그것에는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 죽음은 매우 찰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고통의 순간도 길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차분해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밖에서는 아직도 그 우두머리와 강도의 우두머리와 그 두 친구가 서로 막 얘기를 합니다. 돈을 받자, 아니면 죽여 없애자. 근데 이미 그 중요한 게 그 차를 빼앗고 원래 있던 경호원과 운전수를 놔두고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뒤에 백인이 탄 걸 알고 경찰에게 얘기하면 골치 아파진다 이거죠. 수사망을 좁혀 들어올 거다. 그것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얘가 우리가 얼굴을 다 아는데 얘를 살려 보내기도 골치 아프게 된 거죠. 그 서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꾸페 씨는 침착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수첩을 다시 꺼내서 뭐라고 적은 뒤에 이렇게 문틈 밑으로 보냅니다. 밖에서 깜짝 놀래죠. 거기는 이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낫겠다. 이제 밖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놔주면 아무 경찰한테도 얘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알프레도 씨한테도 얘기하지 않겠다. 알프레도 씨는 호텔에서 만난 우연찮게 행복을 물어봤던 그 마약상입니다. 이 유명한 큰 마약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 마약상 얘기를 하니까 당신 알프레도를 알아? 이렇게 된 거죠. 안다. 잘 안다. 그리고 그 와이프가 우울증에 빠진 아내가 있다는 것도 안다. 뭐 이렇게 난 정신과 의사다 이 얘기를 합니다. 수첩을 뒤져보니까 정말 정신과 의사거든요. 이제 더 큰일 났습니다. 경찰에 얘기해도 골치 아프고 이 사람이 돌아가서 알프레도한테 얘기해도 알프레도가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꾸빼를 풀어주자라고 됩니다. 결국은 이제 꾸빼를 풀어주자가 되지만 두목이 마지막 결정을 내릴 때 꾸빼 씨 주머니에 나와 있던 수첩을 보게 됩니다. 저건 뭘까 싶어 수첩을 딱 열어보니까 여태까지 배움 1, 2, 3, 4 있던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딱 읽고는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가 맞고 믿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풀어줍니다. 이제 이 사람 이제 장면은 다시 바뀝니다. 이제 꾸빼 씨는 비행기를 타고 있고요. 그 퍼스트 클래스에 일부러 자리를 잡았습니다. 죽다가 살아난 삶이란 어느 한순간에 정지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 삶이 얼마나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나를 느끼면서 나중에 카드값이 걱정되긴 하지만 퍼스트 클래스에서 그 스튜디오스가 따라주는 샴페인을 즐기면서 자기의 그 새로운 삶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 의사로서 경험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 가지는 않는다. 많은 사람들, 구출이나 죽음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얼마 안 가서 금방 일상의 자질구레한 사건들 속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꾸페 씨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즐겨야 되겠다고 스스로 생각하죠. 그러면서 이제 강도에게 돌아왔던 얘기를 합니다. 강도는 그 꾸페 씨만 돌려보낸 게 아니라 꾸페 씨가 타왔던 자동차, 그다음 지갑까지도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고이 다시 보내줬습니다. 그 여자 의사 집으로. 그 여자 의사는, 그 여자 정신과 의사는 경찰에도 얘기를 안 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 얘기해봐야 경찰도 또 돈 내달라고 할 거고, 분명히 백인이니까 돈을 요구하면 몸값을 지불하고 이제 안전을 확보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멀쩡하게 이제 꾸페 씨가 나타난 거죠. 차를 가지고. 하나도 몸 상한 거 없고 돈도 쓰지 않고 잃어버린 것 없이 자동차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경사가 난 거죠. 막 파티가 이어져요. 밤새도록 옆집 사람도 다 깨울 정도로 밤새도록 일어나서 파티를 하게 됩니다. 그때 꾸페 씨는 또 수첩을 꺼내서 이렇게 적습니다. 행복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행복은 살아있음을 축하하는 파티를 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계속 퍼스트 클래스에서 샴페인을 마십니다. 샴페인을 먹다가 또 이런 생각이 들죠. 만일 술을 마시는 것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면 술이 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 내 안에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장소가 있고 그곳은 술을 마셨을 때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꾸페는 행복에 관한 전문가인 대학자를 만나면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질문해 보기로 합니다. 하지만 술이란 건 적당하면 좋은데 심하면 큰 사고를 치거나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다는 걸 알죠. 꾸페 씨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옆에 있는 누군가와 또 행복을 나누어 보려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또 누가 있다고 해도 이 간격이 넓어가지고 얘기하기도 조금 힘든, 또 그 상황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매우 재밌는 현상이었다. 부자인 사람들에게 행복은 어떤 것을 혼자 누릴 때 얻어지는 느낌이 아닐까. 적어도 비행기 안에서는. 한편 천도짜리 위에 앉아있던 작은 여자들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 행복이란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이었다. 매우 재밌는 현상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여러 가지 생각들을,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생각들을 하다가 갑자기 응급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스튜디오스가 뛰어오죠. 혹시 의사 있느냐고 여기에. 이제 꾸페 씨는 정신과 의사긴 하지만 의사니까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얘기를 합니다. 의사 맞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스튜디오스를 따라서 이코노미석으로 오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한 여자가, 얼굴 부어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말이 잘 안 통했지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뇌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환자였습니다. 꾸페 씨는 이제 대학교 때 학교에서 배운 그 기본 과정, 자기는 정신과지만 그 기본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것저것 묻습니다. 묻고 뭐 후레쉬로 눈을 이제 눈동자를 살피고 질문을 하고, 이 상태로만 봐도 그 아픈 여성은 의사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안정이 됩니다. 우연찮게 그 여자의 그 신분증을 보게 되는데 아리따운 예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병이 그녀에게서 아름다움을 빼앗아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자기가 수첩에 적었던 배움 중에 행복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는 것이다 라는 말이 떠올라서 그 지금 아픈, 예전에 이쁘지는 않지만 지금 아픈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내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네 번째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